오늘은 need 할 차례입니다. need. 79페이지 need. need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필요로 하다. 뭐뭐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need가 조동사로 굉장히 많이 쓴다. 이거지. 네. need가 조동사로 쓰인 건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need에 뭐라고 써있냐면, need는 현대 미국 영어에서 조동사적 성격을 잃고 본동사가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동사적 성격을 잃고 본동사가 되었다. 이 말이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조동사, 본동사 이 말이 뭔지부터 일단 알면서 들어가면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거기 보면 79페이지 제가 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표를 또 하나 그려놨죠? 조동사로 쓰인다는 것과 본동사로 쓰인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걸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볼게요. 일치. 그 다음에 투부정사냐 아니면 그냥 부정사, 원형 부정사냐. 그 다음에 부정문, 의문문 이렇게 알듯 말듯 모를 것 같은 어떤 내용이 이렇게 네 개가 써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조동사로 쓰일 때와 본동사로 쓰일 때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기의 출발은 뭔가 하면 need가 조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본동사로 쓰이기도 해요. 물론 지역이라든가 쓰임새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럼 조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본동사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조동사와 본동사의 쓰임새가 어떤지 알아야 need가 어떤 모양으로 쓰일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동사와 본동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야. 따라서 need가 만약에 조동사로 쓰인다 이 경우의 용법을 보려면 다른 조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can 같은 조동사가 어떤 짓을 하는가 알면 need가 조동사로 쓰였다면 can과 비슷한 동작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한번 보자. 일치란 말은 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I와 she가 주어일 때, I일 때와 she일 때 그에 맞춰서 동사 모양이 바뀌면 주어에 맞게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한번 볼게요. I 다음에 can을 쓸 때는 I can을 쓰죠. she 다음에 can을 쓸 때 she cans라고 씁니까? she can이라고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죠? 당연히 can이지. 그렇다면 조동사라는 것은 주어의 인칭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얘기 왜 했어? 이걸 need에 적용을 한다면 need가 만약에 조동사로 쓰인다면 I도 need, she도 need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해가지? 예. 두 번째. can 다음에 부정사를 쓸 때 투부정사를 쓴지 원형 부정사를 쓴지 이걸 물으면 학생들에 대한 조롱이지 내가. 그치? can't do가 어딨어? can do지. 하지만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이거야. 만약에 need가 조동사로 쓰인다면 need도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네. 그럼 부정문, can의 부정문 어떻게 됩니까? can not이 되겠죠. 의문문 어떻게 됩니까? can 주어 두가 되죠. 그렇다면 요거를 need가 만약에 조동사로 쓰인다면 하면 이 can 자리에 need를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need가 조동사로 쓰인다면 요렇게 쓰일 것이며 need가 부정문에서 조동사로 쓰인다면 요렇게 쓰일 것이며 need가 의문문에서 조동사로 쓰인다면 요렇게 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표를 만들었는지 이제 이해갑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need가 만약에 본동사로 쓰인다면 뭐냐? 본동사라는 건 별게 아니라 보통 동사처럼 쓰인다 이 얘기지. 보통 동사처럼. 그러면 보통 동사라는 건 지구상에 너무 많지만 need하고는 그래도 뜻이 제일 비슷한 want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want하고 똑같은 짓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need가 그때 본동사로 쓰인다고 말할 수 있겠지. I면 want고 she면 want 아니겠습니까? want 다음엔 당연히 to 부정사가 나오겠죠. want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듭니까? don't wanna지 뭐 don't wanna. want의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당연히 do 또는 does, 뭐 did, 그죠? do로 합시다. do I want to. 뭐 do I 하지 말고 do you 합시다. do you. 상관없습니다. do you want. want가 본동사, 보통 동사이므로 뒤에 to 부정사가 오고 부정문일 때는 don't를 쓰고 의문문일 때는 do를 써서 부정문, 의문문을 만든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이 얘기 왜 했어? 요거를 need에 적용하자 이거지. need가 본동사로 쓰인다면 요렇게 쓰일 것이고 need가 본동사로 쓰인다면 요렇게 쓰일 것이고 need가 본동사로 쓰인다면 요렇게 쓰일 것이라는 얘기지. 알겠죠? 처음 설정이 뭐였죠?
need가 조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본동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조동사로 쓰이면 요런 모양이 되고 본동사로 쓰이면 요런 모양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네. 그럼 need가 조동사로 쓰이는 거야? 본동사로 쓰이는 거야? 처음 뭐라고 써있어? 현대 미국 영어에서 조동사의 성격을 잃고 본동사가 되었다. 하하! 현대 미국 영어에서 어떻게 쓴다? 이게 현대 미국 영어라니. 즉 뭐다? 긍정문일 땐 need to 정사, 부정문일 땐 don't need to, 의문일 땐 do you need to, does she need to, did he need to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문법 책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긍정문일 때는 본동사로 쓴다. 부정문, 의문문일 때는 조동사로 쓴다. 이거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해서 한번 집어넣은 거지. 본동사로 쓸 때는 긍정문에서 그렇고요. 부정문, 의문을 쓴 조동사로 쓴다. 시중에 있는 문법책 90%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닌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영국식이에요. 영국식은 긍정문일 땐 본동사, 부정문일 땐 조동사로 씁니다. 알겠죠? 물론 I면 need to, she면 needs가 되겠죠. 그래서 시중에는 영국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미국식으로 다시 설명한 겁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도 need not을 쓰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You need not hurry 이런 말 씁니다. 하지만 어법적으로 이런 형태를 훨씬 많이 선호하고 많이 쓴다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무자르듯이 구분하는 게 이해될 수가 있으니까 본동사로 전부 쓰면 미국식, 이렇게 나눠서 조동사를 일부 쓰면 영국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많이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영어에 접근한다고 볼 때. 아시겠죠? 자,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이제 다 됐고요. 밑에 빈칸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결국 need 플러스 동사 원형은 뭐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건 지구상에 없습니다. X가 버렸어요. need 동사 원형 X. need 혹은 needs to가 된다. need 혹은 needs to가 된다. I면 need, she면 needs. need 혹은 needs to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need not을 쓰지 않고 미국 영어에서 어떻게 쓴다? don't need to, doesn't need to를 쓴다. 그죠? 그 다음에 need I 이렇게 하지 않고 do I need to, do you need to, do I need to라고 한다. need she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does she need to라고 한다. does라고 쓰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현대 미국 영어에서 본동사가 됐다는 의미 아시겠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 됐죠? 자, 이제는 설명 다 한 거고요. 이제 마무리 몇 개만 지으면 되겠습니다. 1번.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need to, doesn't need to, don't have to, doesn't have to. need하고 비슷한 have 써도 같은 거지? don't have to, don't have to, doesn't have to. 예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뭐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래형이네요. 뭐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don't need to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will로 바꾸면 되겠죠. 뭐. will로 바꾸면 되겠죠. won't need to. 그러면 되겠죠. won't need to. 또 won't have to. 자, 뭐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와 미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됩니다. 과거를 합니다. 과거. 과거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뭐라고 할까요? 너무 쉽네요. 요게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과거로 만들면 되지 뭐. didn't. didn't need to가 되면 되겠습니다. 쉽죠? didn't need to.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don't need to, doesn't need to 그러면 현재. didn't need to 그러면 과거. won't need to 그러면 미래.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didn't need to, didn't have to와 달리 need의 과거형이 하나를 더 있는데 이건 상당히 많이 씁니다. 뭐냐? didn't have pp의 형태가 있다. didn't have pp 형태가 있다. 차이점이 있겠는가? 일단 차이가 뭔지 밝히기 전에 형태의 차이를 한번 잘 봅시다. 지금 우리가 don't need to의 과거형,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didn't need to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어떤 형태가 하나 더 있다고요? need not have pp가 하나 더 있답니다. 잘 보세요. didn't need to는 don't need to가 과거형이 된 거야. 그렇다면 need not do에서 요거를 하나 더 과거로 만들어서 요렇게 하게 되면 needn't have pp가 되지 않습니까? 아하! need not의 과거형이 두 개 있다는 것은 need not의 과거형인 need not have pp와 don't need to의 과거형인 didn't need to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네. 그럼 정리하면 need not have pp는 조동사용법으로 쓰인 need not의 과거고 didn't need to는 뭐? 본동사용법으로 쓰는 과거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형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내용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예문볼까요? 다음 양 문장의 뉘앙스를 판별하라. She didn't have watered the flowers, for it is going to rain. 두 번째는 She didn't have to water the flowers, for it was going to rain. 두 문장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는 is, 하나는 was야. 하나는 비가 오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이고 is. 다른 하나는 비가 오려고 하고 있는 게 was, 아까였어. 둘 다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죠? 그녀는 꽃에 물을 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비가 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꽃에 물을 준 시점이 과거인데 물 줄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물을 줄 때, 과거에 물을 줄 때 비가 올 거라는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겠죠? It is going to rain. 지금 비가 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물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줬겠죠? 줬겠죠? 왼쪽에 하나 쓸까요? 물 줬다라고 써주세요. 물 줬다. 그럼 뭐야? 한국말로 해볼까요? 에이, 물 줄 필요 없었네. 비가 오려고 하고 있네. 이런 뜻이겠네. 즉, didn't have pp는 물 줄 필요가 없었는데 줬다. 과거의 반대사실을 말하고 있죠. 하나 더 해봅시다. She didn't have to 또는 didn't need to water the flowers. 꽃에 물 줄 필요가 없었다. 왜? 비가 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물을 주려고 할 때. 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두 번째 써놓으세요. 안 줬다. 두 번째는 말을 이렇게 해야겠네. 물 줄 필요 없었어요. 비가 오려고 그랬어요. 이런 뜻이네. 한국말로는 말투를 다시 달리해야겠죠. 다시 해볼까요? 위에 거는 didn't have pp는 뭐야? 물 줄 필요 없었네. 비가 오려고 그러네. 아, 괜히 줬네. 이거지. 두 번째는 물 줄 필요 없었어요. 비가 오려고 그랬거든요. 이거지. 자기점 알겠죠? 정리해볼까? didn't have pp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 didn't need. 뭐뭐 할 필요가 그냥 없었다. 이거지. 그래서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말이죠. didn't have pp는 분명해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예요. didn't need to는 두 경우에 다 쓰여요. 뭐뭐 할 필요가 그냥 없었다거든요. didn't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거로 땡이야. 그러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예문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didn't need to는 둘 다 쓸 수 있다. 이거야. 따라서 오히려 did not have pp와 did need to를 딱 극명하게 대비하는 것은 뭐뭐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는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구별이 안 되지. 뭐뭐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안 한 것은 didn't need to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말이죠. 한참 지나면 말이죠. 공부해보면 헷갈려. did not have pp가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는 건지 didn't need to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안 했던 것도 포함되는 게 어떤 건지 그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should have pp 모르는 학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 94년 수능에도 났고요. 2000년인가 99년 수능에도 또 한 번 났고요. 수능에도 두 번 났습니다. 99년이네요. 이거 무슨 뜻이요? 뭐뭐 해야 했는데 이러면서 이러는 거죠? 뭐뭐 해야 했는데 뭐다? 하지 못했다죠. 이거의 정반대 말이 didn't have pp야. 외우기 쉽죠? 왜? 생겨 처먹은 게 똑같잖아. 생겨 처먹은 게 똑같으니까 뭔가 비슷한 유의 것이고 뜻이 반대니까 반대로 하면 돼. 뭐야? 했는데 반대면 뭐야? 할 필요 없었는데 반대면 뭐야? 하지 못해서 반대말 했다지. should have pp를 학생들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should have pp의 반대가 didn't have pp다 그러면 절대 안 까먹어.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하다니까 할 필요 없었는데 했다지. 그러고 보면 didn't need는 그게 아니었다. 즉 뭐다? 할 필요가 없어서 했거나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거나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거나 이 경우를 다 포괄한다. 특히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에 didn't need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되죠? 따라서 결국 should have pp는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사실 반대죠. 이것도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니까 과거사실 반대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 두 개는 전부 다 가정법 형식에 해당한다.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이게 가정법 형식이란 말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가정법 꼭 공부해보세요. 따라서 빈칸에 didn't have pp는 뭐뭐로 쓰인 과거형? 가정법으로 쓰인 과거형이며 didn't need to는 직설법 보통 과거형이다. 아시겠죠? 다음에 1, 2, 3, 4 빈칸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didn't have pp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 이걸 써야 되거나 아니면 didn't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물론 didn't need to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경우도 쓰지만 극명하게 잘 기억하기 위해서 did not have pp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한 경우
didn't need to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안 한 경우. 그거로 나눠서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포즈 버튼 딱 누르신 다음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저하고 맞춰봅시다. 포즈. 자, 그러면 1번. U 나왔죠? 파설, 소포죠? 소포를 직접 캐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야, 네가 샵에게 부탁했더라면 샵이 배달했을 거 아니냐? 두 번째 문장에서 벌써 답이 열쇠 나오네요. 두 번째 문장 보시니까 두 번째 문장에 would have pp, had pp 보이죠? 벌써 가정법이네 뭐. 샵한테 에스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배달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배달 안 해줬죠? 그럼 자기가 직접 한 거죠? 할 필요가 없었는데 배달했다. didn't have carried가 되겠네요. 쉽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told me, 나한테 말하기를 he understood Latin, 라틴어를 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 그를 위해서 번역해줄 필요가 없었어. 라틴어 안다는데 내가 뭐하러 번역해주니? 할 필요 없었어. 안 했다는 얘기지. 이럴 때는 didn't have pp를 못 씁니다. 따라서 무조건 didn't need to translate. 됐죠? 잘 맞고 있어요. 예. 세 번째. such a long essay. 그렇게 긴 에세이는 쓸 필요 없었는데. 선생님이 300단어만 쓰라고 그랬는데 너 왜 600단어 썼니? 아, 그렇게 긴 거 쓸 필요 없었는데 왜 썼냐고? 쓸 필요 없었는데 썼죠? 따라서 didn't have written. did not have written입니다. 마지막. 나는 내가 직접 풀을 자를 필요가 없었어.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거든. 가드너가 직접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정원서가 한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자르니?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는 얘기죠. didn't need to cut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봅시다. need는 미국 영어에서 본동사로 쓰니까 긍정문일 때 need to, needs to. 부정문일 때 don't need to, doesn't need to. 또 과거형도 있죠. 그 다음에 의문문일 때는 do와 does를 사용하라. 과거형일 때는 할 필요가 없었을 때 한 경우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경우로 구별될 수가 있으니 그 구별을 잘 기억하라. 여기까지가 need였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there가 있는데요. the는 need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need와 똑같이 현대 미국 영어에서 본동사가 됐다. 이렇게 되네요. 본동사가 됐다. 그럼 뭐 there도 어떻게 될지 뻔하죠? there 뒤에 to를 쓰고 there 앞에 3인칭 단수가 나오면 현재형일 때 s를 붙이고 부정문일 때는 don't, doesn't 이런 걸 쓰고 의문문일 때는 do, does를 써서 의문 만들어라. 정리 쫙 훑어 지나가지? 감히 뭐뭐하다. there to, there's to. 자, 빈칸에 너희들 채울 수 있겠지? 두 번째, 감히 뭐뭐 했다? 과거형은 해? 과거형이라고 뭐 신경 쓸 거 있어? 원트의 과거형이 wanted듯이 there의 과거형 there듯이 뭐 dared to. there 뒤에 t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감히 뭐뭐하지 못하다. 부정문이 됐네요. don't dare to, doesn't dare to. 쉽죠? 감히 뭐뭐하지 못하다. 부정문 과거. didn't dare to. 아쉬워. 됐죠? 마지막. 의문문. 현재 시제라면 dare to의 의문문 어떻게 만든다? 주어가 he니까 does he dare to. 됐죠? 자, 그러면 1번, 2번 관용용법 두 개만 하면 됩니다. 1번 관용용법은 how dare입니다. 이렇게 써놓을래요? how dare 주어 동사 원형. how dare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써요. how dare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만 보면 how dare 주어 동사 원형 한번 써볼까요? how dare 주어 동사 원형이라고 딱 한다면 하하 의문문을 만드는데 주어 앞으로 dare가 튀어나갔죠? 요건 동사 원형이고 뭐가 없어요? to가 없죠? dare가 뭐로 쓰인 거야? 조동사로 쓰인 거네. 하지만 조동사로 쓰인 용법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특수용법으로 생각하시지. 아, dare가 조동사로 쓰인 것도 이거다. 이렇게 하면 잘 안 외워져. how dare 조동사는. 무슨 뜻이죠? 어찌 감이지 뭐. 어찌 감히. 어찌 감히. 예문 한번 볼까요? How dare you say such a thing to my face? 아, 우리나라 사극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How dare you say such a thing to my face? To my face. 내 얼굴 앞에서 네가 어찌 감히 그런 소리 하느냐. 옛날에 그때 여인 XX 그런 사극이 있었죠? 네가 어찌 감히 내 앞에서 네가 어찌 감히 내 면전에서 매야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분위기네요. How dare 조동사 원형. 어찌 감히 사극 분위기입니다. 사극 분위기. How dare he complain. 넘어가도 되겠죠? 자, 관용표현 나왔습니다. 관용표현은 I dare say라고 있네요. I dare say의 뜻이 아마도의 뜻이랍니다.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말이죠. 영어는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잘 외워지거든요. 입속에도 잘 기억하고 기억에도 잘 남습니다. 왜 I dare say가 관용적으로 probably가 됐을까요? dare say니까 감히 말한다. 감히 말한다 그러면 조금 자기를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감히 말할 건데
그러면 자기를 낮춘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확신성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건 이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감히 말해보건데 그러면 좀 확신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확신성이 떨어지니 한 50% 정도 확률로 봐서 probably나 perhaps 정도의 뜻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예문 한번 볼까요? I dare say there'll be a restaurant car on the train. restaurant car 그러면 뭡니까? 식당 차죠. 기차에 1호차, 2호차 할 때 그 화차 하나씩을 카라고 합니다. 기차에 식당 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을 관용적으로 I dare say를 쓰면 감히 말할 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면 되겠죠. 그런 식의 느낌을 준다. 그 말했습니다. 자, 오늘 need와 dare 했습니다. 실제로 시중 문법제가 좀 다른 면이 있을 겁니다. 현대 미국 영어의 흐름을 좀 잘 꿰뚫어 보시고 잘 기억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 또 기대해 주세요.